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상만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사의 나라, 영국의 수치이자 골칫덩어리였던 훌리건의 난동과 이 난동이 정점으로 치달아 발생했던 헤이젤 참사, 그리고 이런 훌리거니즘이 어떻게 사라져갔나 돌아보고자 합니다.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훌리건은 축구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주로 일컫는 말로 쓰여왔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그 반대로 승리에 기뻐서 또는 경기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풀지 못했을 때 벌이는 훌리건들의 난동은 자주 유혈 참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훌리건이 본격적으로 축구의 극성팬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이 용어가 언론에 처음 등장해 관심을 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실업자와 빈민들이 싼 비용을 들여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축구장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기가 끝나면 몰려나오면서 당시의 보수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시위로 표출했으며 시위는 곧 폭력행위로 발전하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몇몇 개인적인 싸움은 집단 난투극으로까지 번졌으며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는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홀리건이라는 말은 축구장의 난동꾼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1314년 에드워드 2세는 라이벌 마을 간의 축구 시합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폭력 사태가 사회적 불안, 나아가서는 반란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축구 시합을 금지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은 유럽 중세 팀 스포츠의 첫 번째 폭력 현상이었습니다. 1800년대에는 라이벌 축구팀 간의 경기에서 수시로 폭력 사태가 벌어져 경찰 기병대가 진압에 나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1886년 프레스톤 팀의 팬들이 퀸스파크 팀과 경기가 끝난 후 기차역에서 크게 맞붙었는데 이 폭력 사태가 경기장 밖에서 기록된 첫 번째 홀리거니즘, 즉 홀리건에 의한 폭력 사태였습니다. 1905년에는 술에 취한 많은 프레스톤 팬들이 블랙번 로버스와 경기 후 무질서 사태와 폭력 행위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70이 넘은 노파들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축구장에서 관중들의 폭력과 무질서 행위는 계속되어 리럴 경기장은 훌리거니즘 사건으로 3번이나 폐쇄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1955년 시즌부터 1960년대가 될 때까지 매년 평균 25건의 훌리거니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영국 각지에서 같은 축구팀의 팬들을 중심으로 훌리건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크고 극성스러운 훌리건 조직은 1963년에 결성된 리버풀 팬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첼시의 훌리건 조직인 헤드헌터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팬들이 모여 만든 인터시티펌 등 악명 높은 훌리건 조직들이 유행처럼 잇따라 생기면서 집단적 과격 행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여러 훌리건 조직 중에는 리버풀과 미러리 훌리건들이 가장 극성을 부렸으며 드디어 리버풀 훌리건 조직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들이 주도한 1985년의 헤이젤 참사는 훌리건의 대표적인 난동 사건으로 꼽히는 것이며 이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 참사는 벨기에 브리셀의 헤이젤 경기장에서 1985년 5월 29일 이태리의 유벤투스 클럽과 영국의 리버풀 클럽 간의 유러피언컵 결승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일어나 39명이 죽고 600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 리버풀 팬들이 두 응원단 사이를 갈라놓은 중립지대로 넘어가는 펜스를 부수는 일로부터 사고는 시작됩니다. 원칙적으로 중립지대의 양팀의 응원단은 자리 잡을 수 없었지만 다수의 유벤투스 팬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립지대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겁만 주기 위한 돌격 앞으로라는 리버풀의 응원 문화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한 이탈리아 팬들의 필사적인 도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돌격 앞으로는 상대편 팬들을 향해서 고함을 외치며 공격할 듯한 포즈만 취해 겁을 주는 영국의 응원 문화였지만 유벤투스 팬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유벤투스 팬들은 리버풀 팬들을 피해 테라스를 뛰어넘어 오래되어 낡은 콘크리트 담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담 쪽에 몰려있던 팬들을 거세게 밀면서 담이 쓰러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진 담과 사람들에게 깔려 죽거나 다치고 맙니다. 39명의 사망자는 32명이 유벤투스 팬이었으며 벨기에인이 4명, 프랑스인이 2명, 북아일랜드인이 1명이었습니다. 부상자 600여 명도 거의 같은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축구연맹은 경기를 중단시키면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으며 경기 결과는 페널티골을 넣은 유벤투스의 1대0 승리였습니다. 페널티골을 넣은 플라티니는 경기 후 과도하게 격한 세리모니로 우승을 축하했다고 하여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플라티니는 참사 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으나 자신을 향한 비난에 충격을 받고 33살의 나이에 은퇴했지요. 리버풀 팬들이 먼저 도발을 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거의 유벤투스 팬들이었기 때문에 리버풀 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모든 축구 클럽은 유럽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경기에 5년간 출전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1990년 이 제재는 리버풀에게만 1년 더 연장해서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영국 팀들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의 리버풀 팬이 살인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지요. 이 사건은 유럽 축구 연맹 경기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표현되었으며 홀리거니즘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지금도 영국의 많은 축구 팬들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헤이젤 참사에 대한 1986년의 연구는 홀리건들의 심리적인 태도 외에도 여러 물리적인 환경이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관중들의 과음, 수용 정원 이상의 입장권 판매, 경기 주최 측의 질서 유지에 대한 무관심 내지 방치, 경찰의 소극적인 질서 유지 태도, 경찰들이 일반 팬들을 홀리건과 동일시하여 폭력적으로 다루는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영국은 이혼적인 대처로 1960년대부터 홀리거니즘으로 세계적 오명을 얻었으며 영국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젤 참사로 충격을 받은 영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홀리거니즘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예방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홀리거니즘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은 테러 방지 차원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당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러 방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입장료의 인상, 경기장 수용 정원의 준수, 전반적인 관중들의 태도 변화 등에 기인해 폭력 사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고함이 오고 가도 실제로 폭력으로 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지요. 최근 들어 영국의 축구 팬들은 과거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국내나 해외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리거니즘을 사라지게 한 가장 큰 공로자는 고성능 주야간 CCTV의 설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는 헤이젤 참사 이후 홀리건을 막고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영국은 물론 유럽의 모든 경기장에서 이의 설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는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홀리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국 홀리거니즘의 역사와 1985년의 헤이젤 참사, 그리고 홀리거니즘을 사라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